특히보험연구소 정호영 소장입니다. 지난번 실비보험 영상에 이어서요, 이번 영상도 소비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들 활용하실 수 있는 실용적인 보험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워낙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보험에 대해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줄여서 보통 일배책이라고 합니다. 이 일배책이라는 특약에 대해서 들어는 봤다, 뭔지 어렴풋이는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일배책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 건지, 무슨 근거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이런 실질적인 내용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장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말 그대로 배상책임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그렇죠? 배상책임보험인데 수많은 배상책임 원인 중에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해주겠다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배상책임보험이 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법률 용어 사전을 보시면요,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해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장은 손해보험사에서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생명보험사 보험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배책 특약이 있는지 알아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없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만 만들 수 있는 보장 내용이기 때문이죠. 여담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보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사망보험금, 이유를 불문하고 사람이 죽으면 보험금을 주겠다, 이 보장은 생명보험사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에 대한 보장은 법적으로 생명보험 고유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손해보험사는 모든 사망을 보장해주는 일반 사망보험은 만들 수가 없고요, 질병사망 혹은 상해사망처럼 사망의 원인을 나누어서 보상을 할 수 있는데 그조차도 일정 금액 이상은 안 된다, 일정 나이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험사에서 좋은 정기보험이 나왔습니다 라고 홍보를 하는 건 사실은 완벽한 의미의 사망보험금은 아닌 거죠. 또 반대로 펫보험,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시는 분들이 가입하시는 이 펫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법이 아직까지는 이 반려동물을 생명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소유한 재산, 물건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에 대해 발생한 손해는 손해보험사에서만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배상책임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만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을 망가뜨려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그 식당이 재료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긴 일이에요. 그러면 그 식당 주인이 우리한테 배상을 해주겠죠. 이걸 보상해주는 게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필수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보험이죠. 또 회사 임원들이 사업적으로 손해를 끼쳐서 배상을 해줘야 할 때 보상을 해주는 임원 배상책임보험. 내 실수로 우리 집에 불이 붙었는데 옆집 건물까지 다 태워버렸다, 그럴 때 옆집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화재 배상책임보험 같은 여러 가지 배상책임보험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말하는 일상생활이라는 것, 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일상생활이라는 건 사실 너무나 광범위한 말이기 때문에 약관에 일상생활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는 정의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일상생활에서 제외가 되는 게 무엇이냐가 정해져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우리가 직업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배상 책임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배상 책임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 보험사와 미리 약속하지 않은 주택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모든 상황이 일상생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 우리 강아지가 옆집 아이를 물어서 치료비를 배상해준다, 우리 집 아들이 친구네 집 TV를 망가뜨려서 새로 사줘야 한다, 우리 집 수도관에서 물이 새서 아랫집 천장 인테리어를 다시 해줘야 한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 사고는 무수히 많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이라 하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다시 말해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간에 발생한 배상 책임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일상생활의 범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다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배상 책임의 경우는 그 업종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이 별도로 있고요.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발생하는 배상 책임은 자동차 보험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보험사와 미리 약속하지 않은 주택이 무슨 말이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보상해 주는데 주택의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사고는 한 보험에서 딱 한 집만 보상을 해줍니다. 내가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서 여러 채 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건물을 여러 채 임대를 하는 것도 일상생활이 아니라 일종의 임대 사업이겠죠. 그래서 임대인이라는 업종에 대한 전문 배상 책임 보험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한 사람은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게 일상생활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일배책을 가입할 때 내가 살고 있는 곳 주소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이걸 보험사에다가 미리 말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원칙적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셨으면 보험사에 전화를 하시거나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을 하셔서 주소를 미리 바꿔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021년 전까지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만 보상을 해줬습니다만 이제는 내가 임대를 준 집도 미리 보험사에다가 말을 하고 가입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배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에 일배책을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는 내가 임대 준 집을 대상으로 가입하겠다 하시면 그 집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 집을 두 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내 집은 임대를 주고 있고 나는 전세를 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입한 일배책이 임대를 준 집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소지는 목적에 맞게 잘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앞에 가족이라고 붙어 있느냐 자녀라고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가족의 범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이랑은 또 좀 다른데요. 일단 나와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관계인 경우 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의 경우는 결혼을 해서 살림을 차려서 나가면 가족에서 제외가 됩니다. 미혼일 때에는 따로 살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나면 나와 함께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경우에만 가족으로 인정이 되고요. 형제, 자매, 엄마, 아빠, 삼촌, 사촌, 연 8촌 이내의 혈족, 사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는 나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형, 누나는 당연히 내 가족 아니냐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사고를 내서 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나랑 같이 안 살아요. 근데 내 가족 일배책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주소지를 옮기면 안 되냐? 이런 건 보험 사기고요. 반대로 아까 제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친족 간의 배상 책임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버지와 내가 같이 살고 있으면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의 비싼 안경을 망가뜨려도 보상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와 내가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살고 계시다면 각각 가족 일배책 특약을 들어두시는 게 좋고요. 한 가족이 가족 일배책을 2개 이상 가입하는 경우는 이런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를 주고 있는 집이 있는 경우, 한 명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가입을 하고 한 명은 임대를 준 집으로 가입을 해두시면 양쪽 집을 다 보상받으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자녀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들어둘 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가족 중 여러 명이 가족 일배책을 가지고 있을 경우 본인 부담금을 상기할 수 있다. 본인 부담금 없이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